환경화학공학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실라버스에서 얘기했듯이 Introduction to Environment Engineering and Science고 길버트 M. 메스터 교수의 교재고 한국어로 번역된 서적도 지금 교내 서점에 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Mass and Energy Transfer,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화공양론 시간에 대부분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체역학을 배워왔기 때문에 뭐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서론에 보면 우리가 그 화공양론에서도 배웠고 물리학에서도 배웠고 연력학에서도 배웠고 뭐 유체역학 이런 데서도 다 배웠는데 연력학 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법칙이 연력학 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고 3법칙이 절대 K 절대 영도 K, 그 0K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서론에서는 그 연력학 1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량의 보존에 대한 법칙 혹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질량은 보존된다는 말이고 말 그대로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에너지나 어떠한 우리가 보는 물체들, substance들이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딘가는 있다는 얘기고, 연력학 1법칙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에너지는 개와 외계의 토탈 에너지는 동일하다. 근데 단순히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혹은 질량들이, 물질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양론에서 제일 처음 배운 내용이죠. 물질 수지 배울 때 물질이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오고 어떠한 시스템에서 나가는 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게 환경 측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시스템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물질들이, 혹은 여기서는 오염 물질이 많아요.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디스퍼전 되어 있고 어디서 들어왔다 어디서 나가고 이런 거를 그 정량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environment implication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지금 그 환경공학 개론 이 교재에서 환경화학공학에서 주로 배울 게, 화학공학에서 배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물질 수지하고 에너지 수지하고 연력학적인 개념, 물리학에서 배운 연력학적인 개념, 이런 거를 어떻게 환경적으로 환경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분석하고 환경 그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게 이제 유닛입니다. 이것도 화공양론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화공양론 시간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화공양론의 제일 첫 번째 퀴즈를 이 유닛 그리고 디멘전 이런 거를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AE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는 SI 시스템이죠. 그리고 만약에 길이를 SI 시스템에서는 미터, 이렇게 M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매스는 킬로그램,
그리고 SI 시스템은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온도, 면적, 볼륨, 에너지, 파워, 벨로시티, 그리고 유량, 그리고 덴시티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컬럼처럼 쓰죠. 그리고 이 SI 시스템을 우리가 그 A 시스템, USCS라고도 하는데 US 커스터머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터를 피트로 바꿔주고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바꿔주고 도시를 페러라이트로 바꿔주고 미터 제곱을 피트 제곱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한산 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1m는 3.28 피트죠. 1m는 1m는 3.28 피트, 그리고 1kg은 2.2046 파운드. 근데 우리가 반대로 많이 외웠죠. 1핏은 0.303 뭐 미터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이 자세한 컨버전 팩터들은 교재 어펜딕스 A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던 거죠. 양론책에서 하공 양론 히멜블라우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1m는 3.28 피트, 그러면 1풋은 0.3048 미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도 어디 보자. 질량에서는 파운드하고 그램의 관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1파운드는 453.6 그램. 그러니까 1파운드가 453.6 그램. 그리고 1인치가 2.54cm. 미터로 하면 2.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 그리고 1핏이 0.3048. 그리고 1마일은 1.61 킬로미터. 미터로 하면 1.61 곱하기 10의 3성 미터.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BTU하고 줄의 관계 1BTU는 1.05 곱하기 10의 3성, 그러니까 1BTU가 1055 줄이에요. 그리고 1BTU가 778.16 파운드 포스 피트. 이거. 그리고 여기 에너지에 대한 거 BTU하고 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BTU하고 파운드 포스 피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프레셔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압력 단위는 1기압은 760 mmHg, 그리고 인치로 바꾸면 이 밀리미터를 인치로 바꾸면 29.92, 그리고 1ATM이 1.013 바. 근데 보통의 경우는 1ATM을 1바라고 많이 고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01.3 킬로파스칼, PSI로 바꾸면 14.7, 14.696 정확하게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상기체 상수 R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양론 시간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많은 양을 표기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적은 양을 표기를 할 때 프리픽스, 그러니까 이 프리픽스를 붙이죠. 프리픽스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10의 3승은 킬로, 그리고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메가바이트 하드디스크였는데 지금은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그리고 작게는 센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의 의미예요. 그래서 센티미터라는 게 1m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cm가 1m죠, 실제로. 그리고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 이거보다 더 작은 게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5승이 fem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환경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유해 물질의 기준치가 퍼센트 단위가 아니고 극도로 낮은 단위를 써요. 그래서 ppb, ppm. 그리고 우리가 발전소의 전력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극도로 큰 걸 써요. 메가와트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라와트, 메가와트 혹은 ppb, ppm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익스트림 밸류를 표현할 때 이런 프리픽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농도, 공기나 혹은 물 속에 있는 어떠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스턴스의 농도를 나타낼 때 보통은 매스, 그리고 볼륨, 그리고 몰 넘버로 표현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도를 표현할 때 보통은 매스 기준, 볼륨 기준, 그리고 몰수 기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액체의 농도를 표현할 때는 매스 혹은 몰수, 여기 몰이 빠졌네요.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듯이 매스 혹은 몰수 퍼 유닛 볼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볼륨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스턴스하고 용매의 믹스처의 볼륨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혹은 미리몰, 몰의 몰수에다가 몰 퍼 어떤 믹스처의 부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스턴스의 매스를, 딜량을 혹은 몰수를 분자에 놔두고 분모를 이렇게 부피로 나타내죠. 그래서 그 예시가 1mg/L, 이게 1ppm이에요. 1mg/L 혹은 1g/m 3승, 이게 ppm이고 1마이크로/L 혹은 1mg/m 3승이 1ppb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 여러분들 1g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1g 어느 정도인지 알 거고, 미터 3승이라는 거는 1m, 높이 1m, 가로 1m, 세로 1m의 정육면체에 1g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1ppm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똑같은 공간 안에 1mg이 있는 거야. 0.001g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ppb가 얼마나 극도로 작은 농도를 나타내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이 혼합물의 믹스처에 가끔씩 그 비중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리퀴드 웨이스트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오염 물질이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믹스의 비중을 영향을 미칠 때는 이 농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매스 기준으로, 웨이트 기준으로 ppm에다가 그 믹스처의 비중을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나 오일 같은데, 물하고 오일하고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오일이 한 70%가 되고 혹은 한 80% 정도 되고 매스 기준으로 물이 이렇게 20%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보면 솔루트가 되는 거죠. 용질. 이 용질이 너무 농도가 높다 보면 전체 물하고 오일하고 이 섞여진 믹스처는 혼합물은 더 이상 그 오일의 밀도나 비중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그 믹스처의 스페시픽 그래피티를 고려를 해줍니다. 자, 예제 1-1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와이드 농도를 계산하는 건데 그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쭉 해보면 되고. 자, 그러면 가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농도를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가스의 농도는 볼륨 기준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1ppm이라는 거를 파트 퍼 밀리언 그 앞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1ppm이라는 게 우리가 용액 기준에서는 1g이 1m 3승에 1g이 1m 3승 부피했을 때 ppm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가스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볼륨 기준으로 가스상의 오염 물질이 1볼륨이 그 에어 10의 6승 볼륨만큼 있을 때 그래서 1pp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스 기준과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1ppm by 볼륨이라 해가지고 1ppmv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그 길 가다 보면 뭐 삭스가 혹은 일산화탄소가 몇 ppm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다 원래는 ppmv예요. 물속의 중금속 농도가 뭐 20ppm이다. 그거는 매스 기준인 거고 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혹은 메탄 농도가 몇 ppm이다. 이거는 ppmv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볼륨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아까 물속에 녹아 있는 거는 여기가 물의 볼륨 그리고 분자는 매스로 계산을 했죠. 근데 가스에서는 이렇게 ppmv로 계산을 한다. 근데 가끔씩 최근에 그 입자상 물질들 특히 미세먼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용액상 농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매스 퍼 유닛 볼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한 입자상 물질을 표현하는 거고 가스상에 일산화탄소 가스나 메탄 가스나 이런 게 농도가 얼마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ppmv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ppmv하고 이거는 볼륨으로 계산한 농도라 그랬죠. 그리고 이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 매스 퍼 볼륨 이거는 가스기 때문에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가스를 정의할 때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세 가지 변수가 정해져야 몰수가 정해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pmv하고 미터 삼성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은 압력 동일하게 그리고 온도 그리고 부피 혹은 몰레큘러 웨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P는 앱솔루트 프레셔고 볼륨은 다 알 거고 N은 실제 몰수인데 몰수도 어차피 그 분자량 곱하면 매스로 분자량을 고려하면 매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매스고 그리고 T는 앱솔루트 템퍼러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켈빈 온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ppmv를 밀리그램 퍼 미터 삼성으로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그리고 압력은 아까 그 컨버전 한상계수에서 계산했듯이 1기압은 101.3 kPa, 그리고 14.7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에서 psi예요. 그리고 100kPa는 1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예제 1점인데 1몰의 아이디얼 가스가 스탠다드 컨디션, 그러니까 STP 컨디션, 스탠다드 컨디션이라는 거는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0도씨면 273.15K. 1몰의 아이디얼 가스가 스탠다드 컨디션에 있을 때와 0도, 그리고 1기압 25도씨에 있을 때 그 차지하는 볼륨을 계산하라. 그러면 P분의 nRT를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V는 P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V는 P 1기압, N 1몰, R 그리고 기체상수 T를 273.15K 이렇게 계산하면 22.414 리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 그 수에 해당하는 볼륨이죠. 근데 이게 25도씨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V는 P분의 nRT 해가지고 P 대신 P 1기압 쓰고 N, R은 똑같이 쓰는데 이 T가 298.15 켈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볼륨이 커지냐면 22.414에서 22.465로 약간 커져요. 0.05리터 정도. 그러니까 같은 몰수에다가 같은 압력인데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볼륨이 커지죠. 그래서 1기압 25도씨와랑 STP 컨디션 1기압 0도씨랑 약간 볼륨이 다릅니다. 몰수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0도씨 1기압 1몰의 가스를 해당하는 부피가 22.414리터예요. 이거를 미터 삼성으로 표현하면 22.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 삼성이고, 자, 이제는 밀리그램 퍼 미터 삼성을 이제 ppmv로 ppmv를 밀리그램 퍼 미터 삼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ppmv에다가 아까 1ppmv라는 거는 10의 6승 미터 삼성 에어에다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폴루턴트에 1미터 삼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 22.414에다가 그리고 22.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 삼성, 이게 1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몰레큘러 웨이트를 곱하면 단위 한산 이거 없어지고, 그리고 미터 삼성 없어지고, 몰퍼 없어지고, 그리고 단위가 그람이 되죠. 그래서 그람을 1g을 10의 3성 미터 3mg으로 곱하면 심플하게 밀리그램 퍼 미터 삼성, 그러니까 ppm 기준, 그 질량 기준으로 한 ppm이 ppmv하고 ppmv 곱하기 몰레큘러 웨이트 퍼 22.41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기압 25도씨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에서 22.414 이게 24.465만 바뀌겠죠. 그죠? 왜냐하면 앞서 여기 얘에서 1몰 1기압일 때 0도씨하고 25도씨일 때 차지하는 부피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실제 0도씨 1기압일 때 ppmv 곱하기 몰 웨이트 퍼센트 몰레큘러 웨이트의 22.414를 얘가 24.465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ppmv예요. 여기 ppmv를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온도가 다른 온도 혹은 압력이 다를 때 어떻게 바꾸느냐. 0도씨 1기압일 때 22.414분의 ppmv 곱하기 몰레큘러 웨이트에다가 온도 이 조건은 0도씨 1기압이니까 273.15켈빈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온도, 실제 다른 온도, 혹은 압력은 1기압일 때 1기압 분의 그 관심 있어 하는 압력,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미국의 에어 퀄리티 스탠다드가 카본 모녹사이드 CO에 대한 일산화탄소에 대한 US 에어 퀄리티 스탠다드가 8시간 측정의 9 ppmv래요. 이거를 1기압 25도씨일 때 볼륨 퍼센트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으로 나타내라. 여기 있는 것처럼 퍼센트라는 거는 100분율을 하는 거죠. 100분율. 근데 9 ppmv라는 거는 10의 6승 볼륨분에 9 볼륨이 있는 거죠. 그래서 ppmv라는 게 9 볼륨 퍼 10의 6승인데 여기에 100을 곱하면 0.0009%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으로 1기압 25도씨로 하고 싶다. 그러면 CO의 분자량 28이죠. 28이고, 그리고 ppmv가 9예요. 9. 여기 있는 것처럼 9 ppmv야. 그러면 여기 전에 배웠던 전 슬라이드에서 이식을 쉽게 계산을 집어넣으면 24.465에 9 곱하기 10에 9 곱하기 28 하면 10에 10.3mg per 미터 삼성,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이상기체, 모든 이상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혹은 0도씨 1기압, 혹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 같은 부피만큼 차지를 하죠. 그리고 1 ppmv라는 거를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에어 믹스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 중에 공기, 에어 10의 6승 볼륨분의 1 볼륨이 폴루턴트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걸 ppmv라고 나타내고, 이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만약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우리가 양론 시간에도 배웠는데 몰 레이쇼가 볼륨 레이쇼죠. 몰 레이쇼가 볼륨 레이쇼. 그죠? 그래서 이 에어의 10의 6승 볼륨분의 폴루턴트의 1볼륨 있는 거는 이걸 몰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에어의 10의 6승 몰수분의 오염물의 1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1 ppmv라는 거는 10의 6승 몰분의 1몰의 폴루턴트, 그리고 10의 6승 몰레큘분의 1몰레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1-3 머티리얼 밸런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모든 물질들은 어딘가 가 있다. somewhere에 has to go 해야 된다. everything has to go somewhere.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모든 물질들은 어딘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태가 바뀔 뿐이지 어딘가 형태가 바뀐 형태에서 있는 거지 뭐 새로 처음부터 생성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매스 기준으로. 그래서 law of conservation of mass 이 말은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말은 실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매러가 생성되거나 소모되지 않고 그냥 어디로 변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CO 1분자하고 옥시전 2분의 1하고 2분의 1분자하고 2분의 1몰하고 반응을 CO2로 전환되죠. 그러면 CO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을 거고 옥시전에 대한 해당하는 질량이 있는데 CO는 없어지고 옥시전은 없어졌지만 생성된 CO2가 있고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있었던 CO와 옥시전의 질량이 CO2로 전환된 것 뿐이지 이 질량이 생성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질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CO나 옥시전 같은 케미컬 스페시스가 전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매스는 생성되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그냥 존재를 하는 게 전환이 된 거죠.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스 밸런스 워낙 많이 했지만 물질수지 워낙 많이 했지만 이 환경화학공학에서는 환경에서 폴루턴트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어널라이징하고 해석하는 툴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푸는 많은 접근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을 테니까. 자, 그럼 머티리얼 밸런스가 뭐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점선이 있다고 쳐요.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 볼륨 바운드리, 컨트롤 볼륨이라 그러는데 뭐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스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인풋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시스템 밖으로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뭔가 리액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게 어큐뮬레이션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이라는 거는 어큐뮬레이션 누적 속도라는 거는 인풋 속도 빼기 그리고 아웃풋 레이트 플러스 리액션 레이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만약에 리액션 레이트이 파지티브다 플러스다 그러면 생성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물질의 생성이 없어지는 것보다 빠르다는 얘기고 이게 네가티브다 그러면 네가티브면 생성되는 것보다 데케이 되는 게 없어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큐뮬레이션이 0이라는 얘기는 어큐뮬레이션 0이라는 거는 여기 시스템에 누적되는 게 없으니까 항상 일정한 양만 가지고 있고 어큐뮬레이션 레이시 0이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어큐뮬레이션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포지티브를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감소를 한다. 어큐뮬레이션 레이시 처음에 있던 것보다 감소한다. 그러면 네거티브고 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배웠던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란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물질수 지식을 봅시다. 어큐뮬레이션 레이시라는 거는 인풋 레이트 마이너스 아웃풋 레이트 플러스 리액션 레이시라는데 이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폴루턴트 그 종이에요. 종류. 매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리액션 텀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아까 예시를 던 CO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CO2로 전환되는 거 했을 때 CO에 생성되는 양과 CO에 감소되는 양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지 매스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매스는 이 리액션이 일어나더라도 매스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리액션 레이트 텀이 단순히 그 질량 보존 법칙의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한 케미컬들의 어텀들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CO와 CO2처럼 어떠한 서브스턴스에서 다른 서브스턴스로 전환할 뿐이지 그 C 어텀, O 옥시전 어텀, O 어텀 이런 거는 보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 각각의 텀들은 다 mass per time, 그러니까 밀리그램 per sec, 파운드 per hou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매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스 레이스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양론에는 기준 시간 뭐 1시간 그리고 1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매스 밸런스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매스 레이트 계산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해서 여기서는 매스 레이스 밸런스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크게 보면 그 베이시스 계산 기준을 정하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큐뮬레이션이 0인 경우, 시간에 따라서 질량의 축적이 없을 경우 이런 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이큐빌리엄 컨디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마다 생각을 해봅시다. 리액션이 없어요. 그러면 리액션이 없다. 그러면 이거 0.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다. 스테디 스테이트 컨저베이티브 시스템이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면 이게 0.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면 어큐뮬레이션이 0이고 그리고 리액션이 없다는 얘기니까 리액션 레이시 0이니까 이게 0이고 그러면 결국 인풋 레이트는 아웃풋 레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저베이티브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물질이 반응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그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생성되잖아요. 컨저베이티브라는 얘기는 보존된다는 얘기는 혹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스턴스들이 물질들이 그냥 반응 안 하고 그대로 물리적으로만 섞이거나 뭐 분리되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substance가 conservative 된다 그러면은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input rate는 output rate.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원 스트림으로 CS의 농도로 QS의 볼륨 플로우 레이스로 들어온다. 그러면 한쪽 또 스트림 웨이스트 스트림으로 CW, QW 들어오고 어큐뮬레이션은 없고 정상 상태라는 얘기죠. 리액션 없고 단순히 섞인다는 얘기고 얘가 믹스처가 돼가지고 CM, QM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Q는 여기 있는 다 Q는 플로우 레이스 말하는 거고 C는 농도를 얘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폴루턴트의 농도. 그래서 여기 표현을 했고 그러면 플로우 레이트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플로우 레이트는 볼륨 퍼 타임 이렇게 되고 농도는 매스 퍼 볼륨이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매스 퍼 타임이 되죠. 그러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되죠. 그래서 이 스트림에서는 첫 번째 이 스트림에서는 CS 곱하기 QS 하면 이 QS 안에
QS 곱하기 CS라면 결국 이 스트림에서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되고, 얘도 CW 곱하기 QW 하면 이 웨이스트 스트림에서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되고, CM 곱하기 QM 하면 믹스처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되죠. 그러면 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하고 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하고 합쳐진 게 어큐뮬레이션이 없다, 리액션이 없으면 결국 이 믹스처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하고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CS 곱하기 QS 플러스 CW, QW는 CM, QM 이렇게 되죠. 자, 예제를 봅시다. 첫 번째 스트림이 10m 삼성 per sec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오염 물질의 농도가 20 mg per L예요. 그리고 웨이스트 스트림이 볼륨 플로 레이시 55m 삼성 per sec고 CW가 40 mg per L예요. 그럴 때 CM하고 QM하고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여기에 이 첫 번째 스트림하고 웨이스트 스트림하고 다 물이죠. 물이니까 여기 물이나 여기 물이나 그리고 여기 합쳐진 믹스처의 이 하류에서의 물이나 다 물이니까 덴시티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덴시티가. 그래서 실제 이 QM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QS하고 QW하고 더한 게 똑같겠지. QM 그 볼륨 플로 레이트라는 거는 QS하고 QW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QM을 아니까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식처럼 해가지고 매스 플로 레이트로 물질 수지를 세우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스 플로 레이트 밸런스를 세우면 우선 인풋 CSQS 그리고 이쪽 CW, QW는 CM, QM인데 이걸 넘겨서 이렇게 제로로 쓴 거고, 그리고 여기에 QM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QS하고 QW하고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 그래서 이 QM 대신 여기 QS 플러스 QW를 쓰고 C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CM, QM은 CS, QS, CW, QW인데 여기에 QM을 나눠줘 가지고 CM은 QS 플러스 QW면에 CS, QS 플러스 CW, QW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여기 있는 것처럼 QM 10 더하기 5 그리고 CS 20mg per 리터 그리고 CW 40mg per 리터 해가지고 계산하면 26.7mg per 리터. 쉽죠? 자, non-conservative pollutant. non-conservative라는 거는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분식 시스템이에요. 해분식 시스템. 해분식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해분식 시스템, 배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여기 그림에 있는 스킴처럼 이런 거를 배치 리액터라 그러는데 해분식 반응이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간색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플로우 레이트 인풋과 플로우 레이트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이 없고, 그리고 리액션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 리액션이 일어날 때 믹싱을 해줘요. 굉장히 빨리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공간 안에 모든 이 미디어의
변수들을 다 동일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합시다. 커피를 마시면 처음에 커피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찬물을 딱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지는데, 물론 얼음도 넣어야 되겠죠. 얼음도 넣어야 되는데 그 커피가 있고 물하고 이렇게 섞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빨대를 막 젓잖아. 이렇게 막 젓잖아. 왜 그래? 왜? 여기 다 잘 섞여가지고 맛이 동일해지라고 그런 거죠. 배치 리액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 여기 스터러로 이렇게 섞어주는 걸로 믹싱을 해주면 여기 바닥이나 여기 표면이나 다 모든 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바뀌어요. 호모지니어스하게 바꾸고 그리고 퍼펙트하게 컴플리트하게 믹싱이 된 리액터. 그래서 배치를 CMBR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분식 반응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응공학 클래스, 다음 학기에 반응공학 클래스에서도 배우겠지만 해분식 반응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두 가지가 이거예요.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이 없다.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미디어의 모든 파라미터, 온도, 압력, 농도, 그리고 반응 속도까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배운 물질수 지식, accumulation, ration, input rate 마이너스 output rate 플러스 reaction rate인데, no flow in, no flow out이라 그러니까 flow in과 flow out이 없다 그러니까 얘 input rate 없고 output rate 없고, 결국 누적되는 속도라는 것은 reaction rate 속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예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스토리지 그러니까 물을 그 보관하는 탱크에 박테리아가 계속 증가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공간 안에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핌에 따라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어떤 공간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숨쉬는 활동 때문에 산소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는 늘어나는 거, 이런 게 배치 리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리액션 레이시 만약에 데케이가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하고 없어지는 속도, 데케이 되는 속도하고 썸이에요. 합이에요, 합. 만약에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게 크면 양수의 차수를 가지는 거고, 데케이 되는 게 더 크면 데케이 쪽으로 양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있던 물질에서는 마이너스 차수를 가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항상 제너레이션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 제너레이션 쪽으로.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는 제너레이션 되는 레이트하고 없어지는 속도, 데케이 되는 속도하고 썸이고, 보통의 반응 차수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차수를 가지기도 하는데, 보통의 환경공학에서 얘기하는 반응 차수라는 거는 0차,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0차, 1차, 2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데케이하고 제너레이션에 대한 거는 방향성의 문제고, 이 차수라는 거는 이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잘못 설명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제너레이션하고 데케이는 그 반응의 방향성,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의 차수라는 거는 얼마만큼 빠르냐 좀 느리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잠시.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리액션 레이 반응 속도라는 거는 그 차원이 이렇게 됩니다. mass per volume time. 그래서 밀리그램 per 리터 세크. 이 매스를 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몰로 많이 배웠을 텐데 보통 몰 혹은 이거를 바꿔서 매스, 그러니까 질량 이렇게 쓰기도 해요. 밀리그램 퍼 볼륨 퍼 세크 타임 이렇게 쓰고, 만약에 그 반응 속도가 0차다. 0차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그 반응 속도를 R로 쓰는데 R이 K의 어떠한 양이나 농도의 0차라는 얘기는 0차는 1이죠. 어떤 거에 0은 1이니까 결국 RC라는 거는 K 혹은 이게 데케이 되는 반응이다. 방향성이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RC라는 게 마이너스 K 데케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K의 반응 속도 상수라 그러는데 K를 반응 속도 상수의 유닛이 매스 퍼 볼륨 타임 이렇게 되고, 여기에 밀리그램 퍼 리터 세크 이렇게 되죠. 만약에 1차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0차부터 매스 밸런스를 세워봅시다. 매스 레이 밸런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식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리액션 레이시니까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까? 자, 0차 데케이 반응이다. 0차 우리가 그 관심 있어 하는 오염물이 그 감소되는 반응이다. 0차일 때 이제 매스 밸런스를 세우면 배치 리액터의 매스 밸런스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어큐뮬레이션 레이션, 리액션 레이션이니까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레이시니까 당연히 어떤 시간 텀이 있을 거고 분모에는 매스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볼륨이 이렇게 있고 V 어떤 시스템의 볼륨,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여기 볼륨을 V라고 합시다. V. 그리고 그때 이 농도를 곱하면 농도는 볼륨 퍼 매스죠. 그래서 볼륨 없어지고 결국 매스만 남고 여기에 이제 그 시간 텀이 있으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농도 곱하기 부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스죠. 매스. 거기에 이제 시간 텀으로 나누면 시간 변화에 따른 질량의 변화니까 이게 어큐뮬레이션 레이트이 되는 거고,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는 여기 K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단위가 밀리그램 퍼 리터 세컨데 여기에 볼륨 곱하면 K만큼 이 텀도 매스 퍼 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VV 이게 없어지고 DT를 이쪽에 옮겨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C0 분의 C0부터 C까지 DC 그리고 마이너스 K에 시간 0에서부터 T까지 DT. 그래서 풀면 C는 C0 마이너스 KT가 되고, 이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농도로 표현을 하면
C0가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마이너스 KT만큼 마이너스 K의 기울기만큼 시간에 따라서 감소를 하죠. 일직선으로. 이게 이제 0차 반응 속도를 가지는 농도 구배 곡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성되는 반응이다. 그러면 초기에 이 값에다가 생성되는 반응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플러스 KT만큼 계속 증가하는 식이 되겠죠. 자, 만약에 1차다.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다. 그러면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면 이 리액션 레이시 반응 속도가 KC, 그러니까 어떤 C의 농도의 1차에 비례한다는 얘기고, 감소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KC 해가지고 농도의 1차에 의해서 감소하는 속도로 데케이 되는 속도고,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제가 얘기했죠. 여기 RC는 리액션 레이트는 단위가 매스 퍼 볼륨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매스 퍼 볼륨이 있어. 그러면 K는 어떤 유닛을 가지겠어? 당연히 시간분의 1이라는 단위를 가지겠죠. 시간분의 1. 그리고 이거를 아까 조금 전에 해분식 반응기에 매스 밸런스 식에 대입을 하면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는 리액션 레이트이고,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라는 거는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볼륨에다가 시간당 농도 변화, 이렇게 하면 시간당 매스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볼륨에 KC, 이 RC를 곱하면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에 의해서 그 매스 변화 이렇게 내고, 얘를 이제 VV 없애고 C 이렇게 넘기고 DT 이렇게 넘기고 적분을 해가지고 풀면 C는 C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간의 X축으로 하고 Y를 농도 EC로 그리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거나, 물론 데케이 반응일 때 마이너스 KT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거나, 제너레이션 되는 반응이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이런 농도 구배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세컨 오더 리액션이면 반응 속도가 KC 제곱 혹은 마이너스 KC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K의 리액션 레이트 콘스탄트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리액션 레이트의 단위라는 거는 매스 퍼 볼륨 그리고 퍼 타임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리액션 레이트의 차원이라는 거는 매스 퍼 볼륨 타임인데, 세컨 오더니까 이게 농도 텀이 매스 퍼 볼륨이 제곱으로 있죠. 그래서 그러면 K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느냐, 볼륨 퍼 매스 타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는 V, DT, DC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볼륨 곱하기 리액션 레이트 얘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KC 제곱 그대로 집어넣으면 VV 없어지고 C제곱 이렇게 넘기고 DT 이렇게 넘겨서 계산을 하면 C는 1 플러스 C제곱 C0 KT분의 C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데케이 반응일 때, 프로덕션 반응일 때 이렇게 그 농도 구배를 그리면, 농도 변화를 그리면 초기에는 엄청나게 빨리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기울기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죠. 프로덕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 CSTR 모델하고 PFR 모델하고 좀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